우편함엔 늘 광고지만 꽂혀 있었다. 아파트 복도 끝, 누군가 다녀간 발자국 소리가 하루의 마지막을 덮던 밤이었다. 그날도 별 기대 없이 우편함을 열었는데 낯선 흰 봉투가 한 장 들어 있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라는 글씨가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봉투를 뜯으면서 웃었다. 그래도 다행이지. 올해는 꼭 챙겼잖아. 건강검진은 늘 그렇듯 귀찮고 늘 그렇듯 괜찮겠지로 넘어가던 일. 그런데 막상 결과가 오면 마음이 약해져 잠깐이라도 스스로를 소중히 다루는 기분이 들었다. 종이를 펼치자 위쪽엔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 검진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엔 익숙한 표가 있었다. 혈압, 간 수치, 콜레스테롤. 내 눈은 무심히 숫자들을 훑다가 어느 한 줄에서 멈췄다. 예상 사망일 3일 후. 처음엔 내가 문장을 잘못 읽은 줄 알았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2번, 3번. 글자는 변하지 않았다. 예상 사망일 3일 후. 웃음이 끊겼다. 손끝이 얼어붙었다. 종이를 잡고 있는 손이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어딘가에서 아주 조용한 파열음이 났다. 내 일상이, 내 믿음이, 내 몸의 자동운전이 찢어지는 소리였다. 나는 곧장 분노로 되돌아섰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병원이 장난을 쳤다고? 누가 사람 목숨을 결과통보서에 적어? 화가 치밀어 올라 숨이 거칠어졌다. 결과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려다가 다시 펼쳤다. 혹시 작은 글씨로 오류라고 적혀 있을까? 아니었다. 너무 정중했고 너무 침착했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분노는 나를 깨어있게 하는 최고의 연료였다. 머릿속에 병원 로고가 번쩍번쩍 떠올랐다. 의사 얼굴도 떠올랐다. 간호사가 이상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말하던 그 웃음기 없는 친절도 떠올랐다. 그 친절이 갑자기 악의처럼 느껴졌다. 일일지화.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도 미뤘다. 회사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믿을 만하게 떨렸고 그건 절반쯤 진실이었다. 몸이 아니라 내가 안 좋았다. 병원은 생각보다 가까웠다. 내가 몇 년 동안 스쳐 지나가던 거리. 간판이 익숙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낯설어졌다. 이상하게 조용했다. 병원 입구엔 불이 꺼져 있었고 유리문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다. 문 앞엔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폐업 안내. 나는 믿을 수가 없어서 안내문을 손으로 떼어내려 했다. 테이프가 단단히 붙어 있어 종이는 찢어졌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 손가락에 달라붙었다. 그 순간 분노가 다시 올라왔다. 지금 폐업이라고? 내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지나가던 사람 몇이 나를 힐끔 보았다. 문을 두드렸다. 거기요. 누구 없어요. 유리문 너머는 어둡기만 했다. 접수대는 텅 비었고 의자엔 비닐이 씌워져 있었다. 방금까지도 진료를 하던 공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버려진 공간처럼 보였다. 나는 휴대폰으로 병원 번호를 눌렀다. 연결이 되지 않아. 반복되는 안내음이 귀를 파고들었다. 인터넷에 병원 이름을 검색하니 지도엔 영업 종료가 떠 있었다. 리뷰에는 한 달 전쯤 폐업했네요라는 짧은 글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만 몰랐던 거였다. 분노가 방향을 잃었다. 누구에게 화를 내야 하지. 병원은 사라졌고 종이는 내 손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서 있었다. 사람들이 드나드는 건물 한켠에서 혼자만 시간에서 떨어져 나온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계속 결과표를 치고 있었다. 마치 증거처럼, 마치 누군가를 유죄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 조각처럼. 그날 밤 나는 술을 마셨다. 평소엔 잘 마시지 않던 독한 걸 골랐다. 몸을 해치려는 게 아니었다. 분노가 너무 선명해서 그걸 흐리게 만들고 싶었다. 내 안에서 계속 울리는 문장 하나를. 3일 후 술 기운이 올라오자 분노는 잠깐 사라지고 피로가 몰려왔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런데 눈을 감자마자 숫자가 보였다. 3, 2, 1. 감은 눈꺼풀 안쪽에서 내 남은 시간이 카운트다운처럼 깜박였다. 2일째 걱정.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술은 이미 빠져 있었다. 대신
다른 것이 남아 있었다. 걱정. 분노는 밤에 날아갔는데 걱정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나는 결과표를 다시 펼쳤다. 혹시 내가 어제 술 마시면서 착각한 걸까? 하지만 종이는 여전히 그 문장을 품고 있었다. 예상 사망일. 3일 후. 이상하게도 2일째가 되자 나는 더 차분해졌다. 사람은 화가 나면 살아있다는 증거를 확인한다. 하지만 걱정은 다르다. 걱정은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삶을 만지작거린다. 나는 집 안을 둘러보았다. 어제와 같은 집이었다. 설거지가 쌓여 있고 책상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다. 그런데 모든 게 마지막이라는 말과 엮이자 갑자기 낯설게 빛났다. 냉장고를 열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우유가 있었다. 이거 내가 다 마시긴 할까? 옷장을 열었다. 잘 입지 않는 코트가 걸려 있었다. 이건 결국 한 번도 못 입는 건가? 걱정은 생활의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질문을 붙였다. 나는 결국 검색창을 열었다. 예상 사망일 결과 통보서 건강검진 결과 오류 사망 예측 AI 건강검진. 나오는 건 엉뚱한 기사와 괴담, 그리고 그런 항목은 없다는 말뿐이었다. 그래서 나는 더 걱정했다. 이상한 건 이상한 만큼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믿음을 사람은 쉽게 갖는다. 특히 죽음 앞에서. 나는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였다. 야, 혹시 오늘 시간 돼? 그는 웃으며 말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는 말끝을 삼켰다.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를 끊고 나서 내 말이 스스로에게도 낯설었다. 얼굴 보고 싶어서. 그 말이 진짜였기 때문이다. 나는 엄마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별일은 아니고 그냥 밥 잘 챙겨 먹어. 엄마는 바로 답했다. 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프니? 아니야. 그냥 갑자기. 그냥이라는 단어가 너무 가벼워서 나는 한참 화면을 바라봤다. 사실은 그냥이 아니었다. 그런데 나는 말하지 못했다. 말하는 순간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오후에는 집 앞 공원을 걸었다. 겨울 공기는 차가웠고 나뭇가지엔 잎이 없었다. 사람들은 평소처럼 뛰고 산책하고 웃었다. 그 모습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나는 세상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는 걸 처음 봤다. 아니, 처음 인식했다. 내가 죽어도 이 사람들은 그냥 걷겠지. 그 생각이 섬뜩했는데 동시에 이상하게도 위로가 됐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 순간엔 무너짐이 아니라 안도였다. 그러니 내가 죽을 이유도 죽어야 할 이유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틈이 마음에 생겼다. 그 틈으로 다른 감정이 들어왔다. 후회. 내가 미뤘던 것들, 미뤘던 말들, 미뤘던 약속들. 나중에라는 단어가 얼마나 사치였는지 나는 그제야 알았다. 밤이 되자 걱정은 더 깊어졌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핸드폰으로 사진첩을 열어 오래된 사진을 넘겼다. 웃고 있는 나, 친구들, 가족, 누군가와 함께 찍은 흔들린 사진들. 사진 속 나는 늘 바쁘거나 취해 있거나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나에게는 너무 멀었다. 3일 후, 문장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엔 분노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공허를 불렀다. 3일째 두려움. 마지막 날이라고 정해진 아침 나는 눈을 뜨자마자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오늘이야. 사람이 죽음을 의식하면 몸은 더 살아난다. 소리가 커지고 빛이 선명해지고 숨이 정확해진다. 나는 물을 마시면서 물의 차가움을 똑똑히 느꼈고 세수하면서 손바닥의 감촉을 느꼈고 창문을 열며 공기의 냄새를 맡았다. 모든 감각이 여기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오히려 두려웠다. 나는 정말 살고 싶었다. 삶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졌다. 정확히 말하면 삶을 둘러싼 아주 사소한 것들이 바닥의 햇빛, 전기포트의 소리,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웃음소리. 나는 그 모든 것에 붙잡히고 싶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무서움은 잃을 것이 있을 때 생긴다.
나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랐다. 여행을 갈까? 사랑한다고 말할까? 빚을 갚을까? 버킷리스트를 만들까? 하지만 어떤 것도 마지막에 어울리지 않았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무엇을 올려도 다 부서질 것 같았다. 결국 나는 그냥 집에 있었다.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아니, 혹시라도 죽는다면 집이 가장 덜 무서울 것 같아서. 나는 한참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간은 평소보다 느리게 갔다. 10분이 30분 같았고 1시간이 하루 같았다. 나는 계속 시계를 봤다. 아직 아침, 아직 점심, 아직 오후. 나는 살아 있었다.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불안했다. 마치 폭탄이 언제 터질지 기다리는 것처럼. 해가 저물 무렵 나는 정말로 울어버렸다. 나 살고 싶어.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오자 그제야 마음속에서 숨겨진 문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가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었다. 죽음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늘 나중에로 삶을 미뤘다. 나중에 쉬자, 나중에 연락하자, 나중에 용기 내자, 나중에 행복하자. 그런데 죽음은 나중에를 허락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그날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자 두려움은 이상하게 잔잔해졌다. 사람은 끝을 앞두면 어느 순간 체념을 배운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방 안은 조용했고 창밖엔 먼 도시의 불빛이 깜박였다. 나는 눈을 감고 속으로 말했다. 그래. 만약 오늘이 끝이라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누구에게 한 말인지는 나도 몰랐다. 내 몸에게일 수도, 내 삶에게일 수도, 혹은 내가 놓친 사람들에게일 수도. 그리고 나는 잠이 들었다. 그 다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놀랐다. 살아 있었다. 처음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손을 움직여봤다. 숨을 쉬어봤다. 심장을 느껴봤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죽음은 오지 않았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건 안도였고, 허탈이었고, 분노였고, 기쁨이었다. 뭐야? 그럼 그 편지는 뭐였어? 나는 곧장 결과표를 다시 꺼냈다. 종이는 그대로였고, 문장도 그대로였다. 예상 사망일 3일 후. 거짓말 같았고, 악몽 같았고, 나를 시험한 것 같았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 분노가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어제의 분노와 달랐다. 누군가에게 퍼붓고 싶은 분노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함부로 흔든 것에 대한 분노였다. 내가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벌벌 떨고 하루를 눈물로 보낸 것에 대한 분노였다. 그런데 그날 오후 우편함이 다시 찰칵 소리를 냈다. 봉투가 또 한 장 들어 있었다. 같은 우체국 도장, 같은 흰 봉투. 나는 숨을 삼키고 봉투를 뜯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떨림은 이미 한번 다 겪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검진표도, 표도, 숫자도 없었다. 딱 한 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허망하게 웃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어쩌면 첫 번째 편지는 누군가의 실수였을지도 모른다. 혹은 누군가의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는 이건 장난 같지 않았다. 누군가가 내가 겪은 3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화를 냈고, 걱정했고, 두려워했고, 살고 싶어 했던 3일을 나는 그날 병원 건물을 다시 찾아가 보고 싶었다. 폐업 안내가 붙어 있던 그 문.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그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다. 병원을 찾아내서 누굴 붙잡아도 내 3일은 돌아오지 않을 테니까. 나는 종이를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었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어제도 이상하더니. 나는 잠깐 망설였다가 말했다.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같이 밥 먹을래? 엄마는 한숨 섞인 웃음을 냈다. 그래, 밥이나 먹자.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창문을 열었다. 공기가 들어왔다. 똑같은 겨울 공기인데 어제와는 달랐다.
어제는 공기가 마지막의 냄새를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은 처음에 냄새가 났다. 나는 책상 위에 쌓여있던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주 사소한 정리. 쓰레기를 버리고 설거지를 하고 밀린 빨래를 돌렸다. 아무도 내게 새로운 삶은 거창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새 삶을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나는 다시 우편함을 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게 좋았다. 새로운 삶은 우편으로 오지 않는다. 새로운 삶은 내가 지금 이 순간 발을 디딜 때 시작된다. 나는 주머니 속에 두 번째 편지를 접어넣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 불빛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걸었다. 그 평소가 이번엔 내게 축복처럼 느껴졌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그래, 오늘부터. 그리고 정말로 오늘부터였다.